자, 애들은 내가 끝나는 대로 오라 했어. 생물이라. 어디였어요? 나한테 12시인가 12시 몇 분인가 카톡이 왔어. 둘이서 연달아서. 논다고 그냥 어디? 어딘지 말 안 했지. 어디? 뭐냐. 단합대회 한다고만 말했지. 야, 고체 에너지티 봐봐. 고체 에너지티. 고체 에너지티는 봐라. 자, 자, 기체 원자 같은 경우는 기체 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 사이 거리가 너무나 떨어져 있어. 원자의 에너지티는 봐라. 기체는 봐라. 원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한 원자가 다른 원자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기체 원자의 에너지는 같다. 무슨 말이냐? 얘들은 너무 원자들이 듬성듬성 있단 말이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준위가 하나밖에 안 생기고 얘가 N1, N2 위로 갈수록 간격 좁아지지. N3, N4, N5, N6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하나밖에 안 생겨 얘들은. 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원자 간에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안 해버린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까 같은 종류의 기체의 원자의 에너지는 어떻다? 같다. 근데 고체는 얘들아, 고체는 어떻게 되냐?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 얘들아.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얘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줘버린단 말이야. 이제. 봐라. 자,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자, 원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인접한 원자들의 전자기도가 겹쳐져서 에너지 준위도 겹쳐지게 된다. 근데 이때 에너지 준위의 변화는 뭐에 영향받는다? 에너지 준위가 서로 원자들이 너무나 겹쳐져 있으니까 서로 간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너지 준위가 변화한다. 뭐에 의해서?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의해서. 파울리 베타의 원리가 뭐냐? 한 오비탈에는 같은 방향의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 하나는 업이면 하나는 다운이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의 양자 상태에 전자가 두 개 동시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자, 원자들이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달라져. 즉 무슨 말이냐? 인접한 원자들의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전기력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안 되고 미세하게 갈라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미세하게 갈라지고 그다음 봐봐. 두 번째 에너지 T가 있다. 에너지 T. 즉 미세하게 갈라지다 보니까 에너지 T를 이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원래는 만약에 고체 원자가 하나가 있었어. 그럼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하나 2번 N2 N3 N4가 돼요. 근데 파울리 베타에 의해서 이게 똑같지 않다겠지. 미세하게 갈라진다 있지.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원자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생기는데 10개 있으면 겹쳐지지는 않고 얘가 이렇게 마치 뭐처럼 된다. 띠처럼 되고 10개의 선이
겹쳐지지 않고 이렇게 존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되냐? 띠처럼 되잖아. 이게 고체 원자의 에너지 띠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자가 10개 있으면 N이래도 선이 10개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미세하게 차이가 있고 겹쳐지진 않아. 그러면 10개씩 있고 100개가 있으면 이게 100개가 있어야 돼. 선이. 한 준이. 첫 번째 준이.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처럼 된다? 띠처럼 되는 거야. 띠처럼 돼. 야! 기체 원자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들이 겹쳐져 안 겹쳐져? 안 겹쳐져. 근데 고체 원자는 너무나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 주기가 변화하면서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 그러다 보면 얘들이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 N이래도 100개의 선이 생겨. 미세하게 차이 있으면서 N이에도 100개의 선이 생겨. 갖고 뭐가 되버린다? 에너지 띠가 되버린다. 이랬을 때 이걸 이 각각이 전부 다 에너지 띠야. 에너지 띠야. 근데 여기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 그래서 허용띠라고 해. 근데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뭐라고 그래? 금지띠. 여기는 다시 허용띠. 금지. 허용.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됐다. 에너지띠란 건 원자가 매우 많을 때 갈라진 수많은 에너지 준위들이 촘촘히 모여서 거의 연속적인 띠의 형태의 에너지를 이루게 된다. 만약에 원자가 한 개일 때는 각 에너지 준위마다 한 개의 선이 생겨. 두 개일 때는 두 개가 미세하게 차이를 두고 겹쳐지진 않아. 그러면 원자가 매우 많을 때는 얘들이 뭐로 보인다? 띠로 보인다. 띠로 보인다. 이랬을 때 이것들이 에너지띠인데 얘들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허용띠야. 그리고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금지띠야. 그리고 여기는 다시 허용띠, 금지띠, 허용띠, 금지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이때 자 우리가 이 금지띠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 띠간격이라고. 띠간격. 허용띠하고 허용띠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띠간격을 갖다가 금지띠라고 해. 다른 말로. 금지띠는 뭐라고? 허용띠하고 허용띠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간격을 갖다가 뭐라고 해? 띠간격이라고 한다. 금지띠를 다른 말로는. 그럼 뭐 보자. 에너지띠의 구조가 있어. 에너지띠의 구조가 있어. 많은 수의 허용띠하고 금지띠가 있어. 봐봐. 허용띠를 봐라. 자 봐라. 허용된 띠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영역으로서 절대 온도가 0K일 때 고체 원자의 전자들은 허용띠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부분부터 여기부터 전자 채워야 돼. 에너지가 제일 낮잖아. 그러니까 여기부터 채우고 들어가는 거야. 여기 채우고 그 다음 여기 채우고 그 다음 여기 채우고 여기 채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영역을 허용띠라고 해. 근데 이때 절대 온도가 0K일 때 고체 원자들의 전자들은 허용띠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부분부터 채워진다. 뭐하고 똑같아? 싸움의 원리하고 똑같지? 싸움의 원리하고 똑같단 말이야. 에너지가 제일 낮은 허용띠부터 채우는 거야. 그러다가 원자가띠가 있다. 원자가띠. 허용띠 중에서 봐봐. 허용띠 중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띠를 뭐라 그래? 우리가 전자 중에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를 뭐라 그래? 원자가 전자라고 그러지. 똑같아. 얘를 이 허용띠 중에서 전자가 채워진
허용띠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제일 높은데 제일 바깥쪽에 있는 허용띠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원자까띠라고 해요. 여기는 전자가 존재해요. 전자가 존재하는 허용띠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제일 높은데 제일 바깥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그러지. 그러면 이 띠를 우리는 원자까띠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금지띠 있고 그 위에 또 허용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금지띠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띠간격이라고 했지. 이걸 띠간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허용띠를 원자까띠 바로 위에 있는 허용띠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전도띠라고 해요. 전도띠라고 해요. 이해되니?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띠간격만큼의 에너지를 주지, 그러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여기로 올라가. 이걸 뭐라 그래? 전도됐다. 전자가 도약을 했다. 더 높은 띠로. 허용띠. 전도됐다 그래. 에? 그리고 이 전자는 원자핵으로부터 벗어났어. 원자핵으로부터 벗어났어. 그러니까 이 전자는 뭐라 그런다? 자유전자. 인력으로부터 나는. 이해되니? 그리고 이 구멍을 뭐라 그래? 구멍이 전공인데 마이너스가 빠져나갔지. 그러면 마이너스가 빠져나갔으니까 뭐라 그래? 그렇지. 플러스가 됐지. 이 양공이라고. 전자는 이렇게 움직였어.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였어. 근데 뭐가 움직인 것처럼 보여? 또 양공도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 전자는 이쪽이다. 양공은 뭐야?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전자하고 양공은 서로 반대로 이동한다. 이해됐어? 자, 봐봐. 우리가 전자가 존재하는 허용띠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데 가장 바깥쪽 띠를 뭐라 한다? 원자까띠라고 해요. 그리고 그 위에 허용띠가 있는데 그 위에 허용띠는 뭐라 그래? 전도띠라고 해요. 그리고 원자까띠하고 전도띠의 사이의 금지띠를 뭐라 한다? 띠간격 또는 띠틈이라고 해요. 띠간격 또는 뭐라고? 띠틈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띠간격만큼의 에너지를 원자까띠에 있는 전자한테 줬어. 그러면 이 새끼가 여기로 올라가 버려. 그러면 얘는 뭐 됐다? 전도됐다 그래. 그리고 얘는 원자핵으로부터 벗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야? 자유스럽지. 그러니까 자유전자라. 그리고 이 구멍은 뭐라고 한다? 여기에 난 구멍은 양공이라고 해. 그러면 양공을 채우기 위해서 또 전자를 주지.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렇게 전류를 흘러줄 수 있는 놈은 전자하고 뭐다? 양공이야. 전하 나르게라 그래. 전하 나르게는 뭐다? 전자하고 뭐가 있다? 양공이 있어. 뭐죠? 자, 그리고 원자까띠는 봐라.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띠 중에 맨 위에 띠, 즉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띠다. 그리고 완전히 채워진 원자까띠 내의 전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 자, 이렇게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왜? 움직일 틈이 없단 말이야. 공간이 없어. 그리고 전도띠는 원자까띠 바로 위에 있는 에너지띠로 허용띠로서 전도띠 내의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 왜? 여기 구멍 양공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비어있단 말이야, 많이. 그러니까 얘가 움직일 공간이 많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띠간격, 띠틈은 뭐라 그래? 이 원자까띠하고 전도띠 사이의 띠간격을
우리는 에너지 띠사의 간격으로서 전자는 이 영역은 금지띠라 했지. 금지띠니까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갖고 띠간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고체 물질의 전기를 통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원인이야. 전도성에 굉장히 띠간격, 띠틈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봐봐. 그리고 옆에 봐라. 자, 원자가 매우 많을 때는 봐라. 허용띠가 있고 띠간격이 있고, 허용띠가 있고 또 띠간격이 있고, 허용띠가 있고 띠간격이 있어. 그리고 봐라. 야, 에너지띠는 에너지 준위가 제일 낮은 데부터 채워오는 거야. 점차 높은 데로 채워가는 거야. 그리고 봐봐. 야,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는 원자가띠 안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수록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어떻다? 높다. 그럼 봐라. 그리고 세 번째. 봐봐. 자, 고체 원자의 에너지띠와 전자 이동. 자, 고체 원자의 에너지띠와 전자 이동 봐봐. 야, 원자가띠에 전자가 완전히 채워져 있으면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야,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선생님 뭐라 했어? 띠간격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 그러면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어. 이게 뭐라고? 뭐 된다? 전도된다고요. 이해돼? 봐봐. 그래가지고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띠로 전유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전자를 뭐라고 부른다고? 자유전자. 그러면 얘가 빠져나간 빈 공간을 뭐라고 한다고? 양공이라고. 전자는 이쪽으로 움직이지. 양공은 이쪽으로 움직이지. 서로 반대야. 저것도 좋다. 전자 이동 방향하고 양공 이동 방향은 뭐다? 반대야. 그래갖고 전하를 흘려줄 수 있는 전하 날개를 그래서 전자도 되고 양공도 되는 거야. 구멍이 생기면 그걸 채우려고 전자가 이동해. 그러니까 양공하고 전자는 이동 방향 반대다. 그리고 올라와 169페이지. 고체의 전기전도성 보자. 고체의 전기전도성 보자. 고체의 전기전도성 보자. 고체의 전기전도성은 고체에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도 있고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도 있다. 고체의 이러한 특성은 뭐 때문에 나타날까? 띠간격 때문에 나타난다. 고체가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는 뭐 때문에 나타난다? 띠간격 때문에 나타난다. 그럼 보자. 첫 번째, 전기전도성. 전기전도성은 전류가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잘 흐르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전기전도성은 뭐라? 물질의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성질이다. 전기전도성은 뭐라고? 물질이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자, 물어보는 거야. 자, 물질의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나타내는 성질이다. 전기전도성이 좋으면 전류가 잘 흐르고, 전기전도성이 좋지 않으면 물질의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그럼 보자. 이때 선생님이 뭐라 했어? 전자와 양공은 뭐다? 뭐라고? 전류를 흘러주는 물질, 전하 나르기라고.
이게 있으면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하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릅니다. 이게 있으면 전류가 잘 흐릅니다. 이해되니? 전하 나르기가 있으면 전류가 잘 흐른다. 자, 자유전자와 양봉은 자유전자 양봉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전하를 나르는 원인이 되므로 얘들을 뭐라고 한다고? 전하 나르기라고 한다. 그리고 자유전자는 선생님 뭐라 했어? 자유전자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했어? 원자과 띠를 채우고 있는 전자가 띠간격만큼의 에너지를 받고 이제 여기 전도띠로 올라가지. 그러면 이 새끼는 원자핵으로부터 인력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 그러니까 이게 뭐다? 자유전자. 그리고 전자가 이동하여 생긴 이 구멍을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마이너스가 빠져나와서 갖고 플러스가 되니까 양봉이라고 불러. 이해됐어? 그럼 자유전자를 봐라. 원자과 띠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 전도띠로 전이된 전자로서 고체 내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 즉 얘가 원래는 전자가 속박전자가 있단 말이야. 속박전자가 있어. 뭐 원자핵과의 인력에 의해서 묶여 있어. 그럼 얘는 원자를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에너지를 줘. 그러면 이 새끼가 원자핵의 인력으로부터 벗어나. 갖고 자유스러워진다. 자유전자가 돼. 즉 에너지가 뭐다? 띠간격만큼의 에너지. 원자과 띠 있던 전자한테 띠간격만큼의 에너지를 주지. 그러면 얘가 원자핵으로부터 인력으로부터 자유스러워져. 그래갖고 뭐가 된다? 자유전자가 된다. 이해되니? 그리고 양봉은 봐라. 양봉은 전자의 전이로 인해 원자과 띠에 생기는 빈자리로서 이후단 전자가 채워지면서 움직일 수 있게. 봐! 전자가 이쪽으로 이 띠간격만큼의 에너지를 줘가지고 전도띠로 같이. 그럼 얘는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채우기 위해 유능들이 이동하잖아. 양봉이 있으면, 구멍이 있으면 전자들이 이동해버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냐?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을 우리는 전하 나르기라고 해요. 이 전하 나르기의 역할을 하는 놈들이 누구다? 자유전자하고 누구다? 양봉이다. 이해되니? 그래가지고 전기전도성과 전기저항은 물질의 전기전도성이 좋으면 전류가 잘 흐르므로 전기저항이 작고 전기전도성이 좋지 않으면 전기전도성하고 전기저항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전기전도성이 좋다.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는 거야. 그러면 저항이 작다는 말이야.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어.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좋은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 고체의 전기전도성을 결정하는 게 에너지띠의 구조다. 고체의 전기전도성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에너지띠야. 에너지띠야. 자, 보자. 고체의 전기전도성하고 T를 보자. 고체의 전기전도성과 에너지 T. 여기서는 저번에 배운 전기력 문제가 진짜 골때리게 나와. 어렵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반도체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고. 그러단 말이야. 이게 잘 봐. 자, 긁고 봐봐. 고체의 전기전도성과 에너지 T의 구조는 자, 고체의 전기전도성은 뭐에서 결정됩니다? 띠간격, 띠틈에서 결정돼. 아까 전에도 말했지. 고체의 전기전도성은 에너지 T의 구조가 달라져
달라진다. 고체의 전기 전도성 뭐에서 결정된다? 에너지 띠의 구조에서 결정된다. 고체의 전기 전도성은 뭐에서 결정된다고? 에너지 띠의 구조에서 결정된다. 이게 이거거든. 그럼 봐라. 이때 잡아라. 고체의 분류하고 고체의 분류를 뭘로 정한다? 전기 전도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잡아라 얘들아. 뭐냐면 크게 야 물질을 뭘로 구분하냐? 야 물질을 도체, 부도체, 반도체, 전기전도성이다. 전기전도성이다. 자, 사람아, 정신 좀 차리고 와. 한번 정신 좀 차리고 와. 밖에 갔다 와. 괜찮아? 계속 좋은데? 자, 봐봐. 야, 고체의 전기전도성은 뭐에서 결정된다? 응? 띠간격에 의해서. 띠간격. 띠틈에서 결정된다. 야,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왜 잘 흐르지? 이 띠간격이 거의 없거나 이 전도띠하고 그 원자가띠하고 겹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안 줘도 얘는 어진간하면 적은 에너지만 줘도 어진간하면 그냥 가버려. 하고 전류가 어떻다? 잘 흐르는 거야. 봐봐. 도체는 봐봐.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야. 자, 그리고 봐봐. 띠간격이 없거나 띠간격이 약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띠간격이 없어서 약간만 에너지만 흡수해도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이동하여 고체 안을 자유롭게 이동함으로 전류가 잘 흐른다. 그러니까 이 띠간격이 겹쳐져 있거나 약간만 떨어져 있어. 그럼 조금만 에너지 줘도 얘가 자유전자가 다 들어가. 그래서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도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하겠지. 전기 전도성이 좋지. 전기장이 다른 말로는 적다는 말이야. 도체는 뭐라고? 야, 자 봐봐. 원자가띠의 일부만 차 있거나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겹쳐져 있어 띠간격이 없어. 즉 봐봐. 원자가띠가 비어 있어. 전자가 양공이 있어. 그럼 원자가띠 내에서 전자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리고 원자가띠하고 전도띠가 겹쳐져 있어. 그러니까 바로 넘어가. 아니면 띠간격이 너무 조금만 에너지 줘도 어떻다? 바로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전기 전도성이 좋은 거야. 그리고 전기장이 적은 거야. 반대로는. 이해되니? 또 머리 아파? 왜? 약 있어 없어? 먹고 왔어. 먹고 왔냐? 좀 괜찮겠지. 밑줄거니? 그래갖고 전자의 이동과 전류 좀 봐봐. 띠간격이 없어서 약간만 에너지만 흡수해도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이동하여 고체 안을 자유롭게 이동하므로 전류가 잘 흐르지. 전기 전도성이 매우 좋지. 다른 말로 하면 전기장이 매우 작다. 그리고 야, 금, 은, 구리, 철, 알루미늄 등의 금속 물질이다. 야, 제일 좋은 거는 전기 전도성 제일 좋은 거는 뭔지 아냐? 금이, 은이야. 아니, 은이 더 좋을 거야. 그리고 금이야. 그 다음에 뭐 철 같은 거. 근데 우리가 도선을 갖다가 구리도 좋아. 근데 도선을 갖다가 금은을 못 쓰는 이유가 너무 비싸니까. 만만한 뭐야? 구리를 씁니다. 구리도 비싸. 그리고 이제 절연체 봐. 절연체는 일명 옛날에는 부도체라고 했는데 요새는 절연체라고 해. 얘는 띠간격이 졸라 넘는 거야. 어진간히 얘는 줘봤자 얘가 못 올라가. 띠간격이 너무 넓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를 줘봤자 원자깥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그래갖고 전기 전도성이 낮아. 다른 말로는 전기 저항이 크단 말이야. 자, 봐라. 절연체는 부도체라고 본다.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물질이야. 야, 원자가 완전히 채워져 있거나 띠 간격이 넓어. 야, 원자가띠 전자가 다 채워져 있어. 그럼 원자가띠 내에서 전자가 움직일 공간이 있어 없어? 없어. 또는 원자가띠하고 전도띠가 너무 넓어. 어진간히 에너지 줘봤자 얘가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가 낮아. 다른 말로는 전기장이 크다. 자, 봐. 도체하고 비교해볼게. 도체는 봐라. 원자가띠에 전자가 완벽히 채워져 있잖아. 양봉이 있어. 그럼 원자가띠 내에 전자가 이동할 수 있지. 그리고 원자가띠하고 전도띠가 겹쳐져 있거나 간격이 적어. 띠 간격이. 그러면 쉽게 에너지를 주면 얘가 전도될 수 있지. 근데 절연체는 원자가띠가 완벽하게 전자가 채워져 있어. 전자가 꼼짝달싹은 전류 안 흐르지. 그리고 원자가띠하고 전도띠의 간격이 어떻다? 졸라 넓어. 어진간히 에너지 줘봤자 전도띠로 못 올라가.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못 흘러.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가 낮은 거야. 그럼 다른 말로는 전기장이 크다. 그래갖고 뭐가 있어? 야, 다이아몬드, 유리, 고무, 나무, 플라스틱 같은 비금속 물질이지. 이해됐니? 근데 반도체는 뭐야? 중간이 반만도체야. 그러니까 자, 띠 간격이 도체보다는 커. 절연체보다는 작아. 갖고 에너지를 주면 야,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어. 흐를 때를 1, 안 흐를 때를 0. 그럼 이진법을 쓸 수 있네? 기억수를 할 수 있어. 논리연산에. 컴퓨터는 이진법이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반도체가 컴퓨터에 쓰는 거야. 이해됐어? 봐라. 반도체는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의 물질로서 원자가띠가 완전히 태워져 있으면서 띠 간격이 좁다. 띠 간격이 좁아서 이렇게 생각해. 야, 도체는 띠 간격이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절연체는 띠 간격이 졸라 넓어. 근데 반도체는 띠 간격이 좁다고 생각해. 뭐라고? 도체는 뭐라고? 하오나? 띠 간격이 그렇지 겹쳐져 있다고 생각해. 전도띠하고 원자가띠하고. 근데 절연체는 띠 간격이 넓어. 그리고 반도체는 띠 간격이 좁다고 생각해. 그러면 띠 간격이 도체는 제로고 반도체는 조금 있고 절연체는 아주 넓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어. 이해됐지? 띠 간격이 좁아서 전자가 일정량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띠로 이동하여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런데 전기 전도성은 도체보다는 좋지 않고 절연체보다는 좋다. 그래갖고 몇 쪽인? 14쪽인 뭐가 있다? 규소하고 실리콘하고 저머늄이 있다. 그리고 옆에 보충 자료를 뭘 보여준다? 전자 이동 방향과 양봉의 이동 방향은 뭐다? 반대다.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하는데 양봉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 이해됐지? 넘겨. 그리고 전기 전도들을 보자. 전기 전도도 이제 A는 뭐야? 전도성은 성질이야. 물질의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그 성질이야. 도는 뭐야? 얼마만큼 잘 흐르는지 척도야. 비교하는 거야.
전기전도들은 보자. 전기전도의 정의가 뭐냐? 물질의 전기전도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물리 아니야. 야, 외부 전압에 의해서 고체의 전류가 자르는 정도야. 야, 전도도가 클수록 얘는 시그마야. 시그마야. 야, 똑같은 전압을 가했을 때 얼마만큼 고체가 전류가 자르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이해됐어? 갖고 고체의 전류가 자르는 정도야. 즉, 야, 이 전기전도성을 물리적인 정량적인 양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전기전도도는 야, 외부에서 전압을 가했어. 전압이라는 건 뭐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야. 얘가 밀어줘. 그럼 전자가 잘 흘러 못 흘러? 잘 흐르겠지. 그래갖고 이때 가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정도가 전기전도도야. 근데 봐. 첫 번째 봐라. 저항이 있어. 전기저항. 저항은 머리에서 결정된다, 얘들아. 학교에서 안 가르쳐준다. 잘 봐. 시그마 S분의 L이야. 왜냐면 여기는 A로 나왔지. A로 하자. A가 뭐야? 에어리어. 면적이야. 면적. 에어리어가 아니라 뭐냐? 그렇지. 단면적이냐? 단면적이지. 단면적이지. A가 단면적이야. 면적이 아니라. 단면적이고. 얘가 길이야. 랭스. 그리고 이 로우를 구자 거꾸로를 비저항이라고. 야, 선생님, 비저항이 뭐예요? 비저항이. 비저항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의 특성이었고, 어떤 물질? 길이가 1m이고 1mm 제곱일 때 저항을 우리는 그 물질의 비저항이라고 해요. 이 값은 야, 불이면 얼마, 은이면 얼마, 금이면 얼마 딱딱 정해져 있어. 뭐에서 결정되냐? 원자별에서. 원자별이 촘촘하지. 그러면 전자와 원자핵과 전자의 충돌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저항이야. 전류는 방해하잖아. 그리고 원자별이 요 등등등에 있지. 그러면 전자와 원자의 충돌이 적어져. 그러니까 저항이 적겠지. 그러니까 원자별이 적어져. 물질의 특성이다. 딱 그래갖고 각각 다 정해져 있어. 그리고 뭐 A가 뭐라 했냐? 반면적이고 L이 길이야. 근데 봐라. 자, 비저항하고 일반적으로 저항은 비저항을 얘기해. 저항하고 비저항은 비례해. 근데 자, 봐봐. 얘들아, 생각해봐. 저항하고 길이는 자, 저항을 교통체증이라고 생각하자. 야, 야, 근데 길이가 4차선에서 갑자기 공사한다고 2차선으로 좁아져. 그러면 병목 현상, 교통체증이 일어나겠지. 근데 이때 2차선이 10m인가 하고 100m인가 하고, 야, 차 1000대가 통과하는데 누가 더 교통체증이 심할까? 100m가 더 심하겠지. 10m보다. 길이에 불리하자. 야,
단면적이 똑같을 때 길이에 비례하잖아. 그리고 야 똑같은 2차선 100m하고 4차선 100m하고 누가 차천대가 통과하는데 누가 더 교통체증이 심해? 2차선. 아 단면적하고 저하고 반비례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R은 로 A분의 L인 거야. 이해됐어? 그랬을 때 B장은 봐라. B장은 일정 온도에서 물질의 저항 R은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이때 비례한 함수가 뭐다? B장인 거야. B장이다. 근데 B장은 야 B장이 크지? 그러면 저항이 커. 그러다 보니까 전기전도들은 야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 정도지. 그러면 B장하고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한 거야. 반비례. 자, 전기전도들은 봐라. 전류가 고체 물질에서 전류가 어느 정도 잘 흐르는 정도라고 있지. 그러면 야 전기전도들은 뭐하고 반비례한다? B장하고 반비례한다. 그럼 B장은 뭐 분의 뭐냐?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전기전도들은 저항분의 B장분의 1이지. 그러면 얘는 RA분의 L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알았어, 좀만 쉬어라. 그리고 선생님 좀 자세히 해줄게. 이것들 잘 외워갖고 내가 이거 눌렀지. 모르지 않았어. 눌렀어. 그치. 몸이 왜 이러냐? 다래끼가 나와가지고 옛날에 다래끼가 한 7년 전이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한 오른쪽 눈에 3개가 났어. 연속해서. 그걸 째는 거야. 칼로 째는데 째가지고 이제 그 노란 부분 있잖아. 그걸 갖다 긁어냈는데 너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의사를 쳐버릴 뻔했다니까. 진짜 아프더라고. 와, 눈을 못 뜨는 거야. 와, 하고 나서는 눈도 못 뜨고, 와, 눈이 엄청 부어가지고 이 눈이 못 떠, 안 떠져. 엄청 부었다니까 그때. 그때 진짜 다래끼도 아프긴 아프구나. 그걸 느꼈다니까. 진짜. 와. 다래끼 조심해라. 자, 봐봐. 전기전도도는 저항하고 비장은 비례상수야. 비례상수야. 길이하고는 저항이 비례하고 단면적하고는 반비례. 근데 비례지 는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비례상수를 써주는 거야. 근데 비장은 물질의 특성이야. 어떤 물질 길이가 1m이고 단면적이 1mm 제곱일 때 저항이야. 그 금이면 얼마, 은이면 얼마 다 정해져 있어. 원자배에 대해서 결정된다. 근데 저항하고 비저항하고 반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기전도도하고 비저항은 반비례. 그러면 비저항은 원래 이렇게 나와. L분의 RA야. 근데 반비례니까 비저항의 반비례니까 RA분의 L이 되는 거야. 전기전도도는. 이해됐어? 그리고 단위는 뭐겠냐? 당연히 길이 뭐야? 미터의 제곱분의 미터분의 퍼 오hm 미리 제곱이겠지. 미리 삼승이겠지. 이거단 말이야. 단위는. 그러면 이때 전기전도도가 높다. 그러면 비저항이 적은 거야. 그래가지고 전류가 잘 흐르는 거야. 이때 봐라. 이때 온도에 따른 전기전도도는 봐라. 온도에 따른 전기전도도는 저항은 봐라. 비저항은 봐라. 야, 도체는
야, 온도가 높아질수록 비장이 커진다. 왜 그럴까? 도체는 왜 그럴까? 야, 누가 받아? 누가 받아? 얘들은 뭐냐? 원자핵이 그걸 받아. 그 원자핵이 진동이 심해져. 그 전자와의 충돌수가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커지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반도체나 절연체는 오히려 낮아진다. 낮아진다. 왜? 애들은 자유전자가 없단 말이야. 속박전자만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온도를 올리지. 그러면 그 열 에너지를 속박전자가 받았어. 야, 이걸 원자핵으로부터 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써버려. 갖고 속박전자가 받아서 속박전자가 자유전자.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잘 흐르니까 자유전자가 많으니까 저항은 어떻게 되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점도 줄어든다. 이해됐어? 싸나 거기다가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 그림 가운데 그림이 있지. 비저항은 물질의 온도에 따라 변하는 물질의 특성이며 비저항이 증가하면 전기 전도도는 감소하고 비저항이 감소하면 전기 전도도는 증가한다. 금속 같은 도체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비저항은 증가한다. 이유는 금방 말했지. 원자핵이 온도를 올려주면 그 열 에너지를 원자핵이 받아. 그래갖고 원자핵의 진동이 심해져. 그래갖고 전자와의 충돌이 많아지니까 저항이 커지는 효과야. 그리고 반도체나 절연체는 뭐야? 온도가 증가하면 속박전자가 이 열 에너지를 받아. 갖고 속박전자가 뭐가 돼? 자유전자가 돼. 그러면 자유전자가 많다. 전류가 잘 흐르지. 그러면 비저항은 줄어드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도체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전기전도도는 감소하고 반대로 반도체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증가한다. 왜? 비저항이 줄니까. 그럼 보자. 그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의 전기전도도가 있는데, 자, 전기전도도는 원자의 종류, 결정 구조, 주변 온도, 불순물 포함 정도에 따라 물질의 전기전도가 달라진다. 근데 자, 뭐 절연체는 당연히 전기전도도가 전기가 안 통하니까 적겠지. 근데 도체는 어떻다? 전기전도도가 높겠지. 전류가 잘 흐르니까. 그리고 반도체는 그 중간에 있어. 갖고 수정이 전기전도가 10의 -16승이야. 다이아몬드가 10의 -12승. 그리고 유리가 10의 -8승. 규소가 10의 -4승. 그 다음 저모늄이 10의 0승이야. 그리고 구리, 철, 금이 10의 몇 승이야? 8승이지. 그럼 보자. 옆에 전기전도도와 전류는 고체의 전기전도도가 작으면 고체의 비장이 크고 전기전도성이 좋지 못한다는 뜻이므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한다. 고체의 전기전도도가 크면 고체의 비장이 작고 전기전도성이 좋아서 전류가 잘 흐른다. 그리고 전기저항을 측정하려면 고체의 여러 가지 전기전도도를 측정하려면 뭐니? 여기서 봐봐. 고체의 전기전도도 측정하려고 했지. 그러면 뭘 알아야 돼? L 알고, 길이 알고, A 알고, 단면적 알고, 그 다음 R을 알아야 돼.
저항을 알아야 되는데 저항은 뭐야? R은 우리 ohm의 법칙에 의해서 I분의 V다. I분의 V야. 전류분의 전압.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를 측정해야 되나? 길이, 단면적, 전압, 전류를 측정해야 돼. 네 가지를 측정해야 돼. 전기전도도 알려면. 그래갖고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어? 근데 자 봐라. 그래서 야 여러 가지 탐구자료총 봐봐. 여러 가지 고체의 전기전도 측정은 그림과 같이 연필심에 전지와 전류계, 전압계를 연결한 후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였더니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물질의 전기전도들을 측정해봤다. 그러면 연필심에 전기전도 측정하려면 RA분의 L이니까 얘는 바꿔보면 뭐야? I분의 V야. V 곱하기 A야. L이야. 그러면 VA분의 IL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압 측정해야 되고, 단면적 측정해야 되고, 전류 측정해야 되고, 길이 측정해야 된다. 그래서 연필심에 전류, 전압, 길이, 지름 측정했지. 그러다 보니까 연필심의 저항은 5.7이고 비저항은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전기전도도는 3.3 곱하기 10의 제곱이지. 10의 3승이지. 이렇게 측정하는 거야. 근데 이때 전류계는 무슨 연결해야 돼? 직렬 연결해야 돼. 질률이니까 직렬 연결해야 돼. 그리고 전압계는 비움 들어가니까 무슨 연결해야 돼? 연필심에다 백렬 연결해야 돼. 응? 이해됐지? 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의 전기전도를 갖다가 20도씨에서 측정해봤더니 은, 구리, 알루미늄, 철은 졸라리 높지. 봐봐. 은이 제일 높잖아. 그리고 구리, 알루미늄, 철이야. 그리고 저머님하고 규소는 그 중간쯤에 있지. 그리고 유리, 고무는 전원체니까 전기전도도가 굉장히 낮지. 즉 전기전도 비교는 연필심과 비교할 때 도체는 전기전도가 크고 전원체나 반도체는 전기전도도가 작다. 그리고 전원체는 바로 옆에 전원체에 흐르는 전류는 유리나 고무와 같은 전원체는 전기전도도가 매우 작아서 제시되는 실험 방법으로 전류가 측정돼 안 측정돼? 거의 측정이 안 된다. 이해됐냐? 야 171페이지 풀었냐? 안 풀었어? 줘봐. 하나만 줘. 잠깐만 줘. 풀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테스트하고 있어. 근데 기울기 M이 마이너스
아유. 됐어? 보자. 1번에 개념 확인을 같다. 2번이 에너지띠, 3번이 높은, 4번이 전도띠, 5번이 띠간격, 그 다음 6번이 없다, 7번이 양공, 8번이 플러스, 그 다음에 9번이 넓고 전환체보다는 좁다. 그리고 11번이 정기전도도, 12번이 비저항, 1번에 X00,
2번에 1번에 A 전도띠, B 띠간격, C 원자가띠. 그 다음 B가 좁을수록 전기전도성이 좋다. 그리고 3번에 띠간격, 전도띠 플러스. 그 다음 반대로 4번은 가도체, 나 반도체, 다 절연체. 그 다음 5번에 기억, 니은, 디귿, 니은. 6번에 1번에 X, X0 넘겨주세요. 질문할 거 있어? 없지? 반도체를 보자. 반도체를 봅시다. 야, 한번 닦아놨더니 저번 주에 닦아놨더니 실감 주기가 하나 글씨 쓰기도 하고. 나와라. 왜 내가 여기다 갖다 놨냐? 가봐라. 자, 반도체 보자. 반도체는 띠간격이 좁아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반도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순수 반도체, 고유 반도체하고 불순물 반도체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고유 반도체, 순수 반도체를 보자. 고유 반도체는 봐봐라. 자, 뭘로 구성되어 있어? 온리 14종이 실리콘하고 저온 유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종. 그러면 얘는 원자가 전자가 4개니까 선수가 4개란 말이야. 원자가 전자가 4개인 불순물이 없이 완벽하게 순수하게 반도체로만 구성됩니다. 그러면 봐봐. 자, 실리콘 원자가 전자 4개니까 선이 4개야. 여기에 실리콘이 있어. 또 4개야. 여기도 4개 있어. 여기도 4개 있어. 여기도 4개 있어. 우와! 가운데 놈 봐봐. 원자가 전자 몇 개니? 8개란 말이야. 8개니까 옵틱 기축이 만족하지. 안정이 있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전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전류 흘러가는 거야. 옵틱 기축이 만족해버리니까 전류가 안 흐른단 말이야. 전류가 안 흘러버려. 그러면 전기 소자로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순수 반도체에 이제 소량의 불순물을 넣는 과정이야. 이걸 뭐라고 해? 도핑이라고 해. 도핑은 뭐냐? 순수 반도체에 소량의 불순물을 넣는 하고 전기적 성질을 바꾸는 과정이다. 이해되니? 이해됐어요? 이거다. 이해됐죠? 그 다음 봅시다. 그리고 이제 봐봐. 그러면 이제 불순물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는 도핑의 과정을 거쳐서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좀 엮는 과정이야. 엮는 거야. 그래갖고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킨 반도체야. 고유 반도체에다가 비고유 불순물 반도체는 고유 반도체에 불순물을 넣어서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킨 반도체가 뭐다? 비고유 불순물 반도체야. 그래갖고 도핑 고유 순수 반도체에 특정한 불순물을 섞는 과정으로서 띠간격 사이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삽입하는 도핑의 과정은 야 불순물 반도체 비고유 반도체는 뭘 증가시켰다고? 몰려가지고 순수 반도체에다가
소열항에 불순물을 줘. 그래가지고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이때 도핑이란 건 야, 뭐다? 야, 뭘 한다고? 자, 거기다가 띠간격 사이에 새로운 에너지 준을 만드는 거야. 만드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인가 해보자. 자, 불순물 반도체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있어. P형 반도체는 뭐냐? 포지티브야. 어? 포지티브는 긍정적인 뜻도 있지만 플러스라는 뜻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야 14족에다가 13족인 동소, 알루미늄, 인등을 넣는다고. 그럼 뭐잖아? 붕소는 원자가 전자가 3개야. 실리콘 4개. 실리콘 4개. 실리콘 4개. 그러면 하나가 비네? 그러면 이 양공이 생겼어. 이걸 채우기 위해 전자가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양공이 또 움직여 이쪽. 그러면서 전류가 흐른단 말이다. 전류가 흘러. 근데 이때 뭐가 생기는가요? 실제로는 전자가 이루어지지만 양공이 생겨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전하 다르게는 누구다? 양공이 생겨서 흐르기 때문에 양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원래가 마이너스 8이었어. 근데 얘는 마이너스 7이 되지. 마이너스 8보다는 마이너스 7이 더 플러스잖아. 그래서 P형 반도체인 거야. 플러스형 반도체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들은 봐라. 원래는 어디다 만들었어? 자, 전도띠가 있고 원자가 되어 있어. 전도띠가 있어. 이 띠틈이지. 근데 여기다가 뭘 만든다? 야, 여기다가 바로 원자가띠 위에 새로운 에너지 주를 만들어. 그럼 여기가 전자가 다 차있지. 그러면서 얘가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면서 뭐가 생겨버려? 양공이 생겨버려. 근데 원자가띠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에너지 줘도 얘가 올라가 버려. 전류가 흘러버려.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봐봐. 이 도핑이란 건 띠간격 사이에 새로운 원래는 에너지 준이 없었어. 원자가띠 바로 위에다가 에너지 준을 만들어버려. 그래갖고 바로 위니까 쉽게 전자가 위로 올라가 버려. 그러면서 뭐가 생겨? 양공이 생기잖아. 그래갖고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해됐어? 양공이 생기니까 이 애들이 또 이걸 채우기 위해서 움직일 거 아니야. 이해됐어? 이게 P형 반도체고, 자, N형 반도체는 뭐야? 네가티브지. 네가티브야. 야, 14족에다가 15족이 인, 비소, 안티모니를 지금. 그러면 네가티브가 부정적인 뜻도 있지만 마이너스라는 뜻도 있어. 그러면서 알아. 14족에다 15족을 넣으니까 인이 원자가 전자가 다 합쳐.
그 다음 실리콘이 4개, 실리콘이 4개, 실리콘이 4개, 실리콘이 4개. 그러면 이렇게 된다. 전자가 하나 남아. 남아. 이 전자가 자유전자. 얘가 전류를 흐르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전류가 흘러. 이때 전하 나르게는 전자. 이해되니? P형 반도체는 야 마이너스 8보다 마이너스 7이니까 전자가 더 플러스잖아. 플러스고 양봉이 생겨. 양봉이 전류를 흐르게 한단 말이야. 전하 나르게야. 근데 N형 반도체는 야 전자가 하나 남아버려. 마이너스 8보다 마이너스 9가 더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형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어디에 생기냐? 봐봐. 자, 바로 어디에 밑에 생긴다? 여기에 생깁니다. 불순물에 의한 에너지 준위가 여기에 생깁니다.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조금만 에너지 받아갖고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P형 반도체는 원자가티 위에 바로 생기고 그리고 여기는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생겨요. 이해됐어?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든다. 이게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야. 보자. 자, P형 반도체는 비고유 불순물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13조가 결합한다. 봉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이다. 자,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규소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봉소를 첨가하면 3개의 전자는 공유 결합을 하지만 전자 1개가 부족하여 빈자리에 양봉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8보다는 마이너스 7이 더 플러스다. 그래가지고 인접한 원자에 전자가 양봉을 채우면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에 새로운 양봉이 생긴다. 그리고 주로 양봉이 전하를 운반한다. 그리고 에너지 준위의 변화 봐봐. 불순물에 의한 원자가티 바로 위에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원자가티의 전자가 새로운 에너지 준위로 쉽게 전이할 수 있다. 그래서 원자가티에는 양봉이 발생한다. 이해됐지?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면서 양봉이 전하 다르게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N형 반도체를 봐봐.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소다. 15조 원소, 인, 질소, 비소, 안티모니를 부른다.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규소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인을 첨가하며 4개의 전자가 공유결합하고 전자 1개가 남지. 얘가 자유전자가 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해. 남은 전자는 원자에 약하게 속박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즉 주로 전자가 전하를 운반하지. 전하 다르게가 전자인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8보다는 마이너스 9니까 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형 반도체야. 그리고 봐라. 불순물에 의해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지고 남는 전자가 새롭게 만들어져 에너지 준위를 채워진다. 그래갖고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전이할 수가 있다. 이해됐냐? 그리고 옆에 봐라. 보충자료에 이 반도체를 어디에 이용하냐? 반도체의 성질과 이용은 온도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냉장고, 에어컨, 화재 방지기 등 빛의 밝기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자동 조명, 영상 표시 장치, 자동 조명이나 영상 표시 장치, 조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성질은 또 방송이나 전화에 쓰이고, 그리고 주요 전하 나르게는 P형 반도체는 양봉의 수가 전자의 수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자가 흘러가는데 P형 반도체는 양봉의 수가 전자의 수보다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주요 전하 나르게가 양봉이 되는 거야. 그리고 P형 반도체는 양봉의 수가 자유전자 수보다 많으므로 주로 양봉이 전하를 운반하여 전류를 흐르게 하고,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의 수가 양봉의 수보다 많으므로 자유전자가 전하를 운반하여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해되니? 그래가지고 다이오드는 다음 시간에 할게. 다이오드는 됐고 문제 줄게. 문제를 줄게. 아 좋냐? 여기 있지. 여기 다 있지. 저번에 준 거. 저거 주고 있어요. 준 거에 다 있어. 야 다이오드만 빼고 풀어와. 이거 주셨어요. 너가 안 줬다고? 내가 안 줬어. 시험?